이번 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유는 집값 상승은 인플레이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하나의 경제 단위에서 유통되는 재화량 대비 화폐량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과 10개가 있고 돈이 1,000원이 있었는데 사과는 20개로 2배 늘었는데 돈이 4,000원으로 4배 늘게 되면 사과값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2배 인플레이트 된 것이지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의 상식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가 진단 문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좋아하면 부자, 싫어하면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지요. 원인은 3가지입니다. 수요가 많아졌다, 생산 비용이 높아졌다, 통화량이 늘었다. 첫 번째 이유는 전통적인 수요 공급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잘 작동한다면 언젠가는 올라갔던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갈 테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주로 천재지변과 관계가 있습니다. 줄창 비가 오면 노지 채소가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소 값이 올라갑니다. 아라비아 백길이 해적들에 의해 끊기면 원유 값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길이 다시 열리면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3번째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이걸 언젠가는 다시 걷어들여야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한번 풀린 돈은 그냥 시장에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인플레이션은 집값 상승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3번째입니다. 통화량 증가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경제 단위 안에서 재화량과 화폐량은 짝이 맞추어집니다. 그런데 재화량 증가에 비해 화폐량 증가가 더 크게 발생하면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재화를 팔아야만 돈이 생기는 것인데 재화가 없이 돈을 쓸 수 있는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정부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재화와 관계없이 돈을 찍어낼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 진작이고 둘은 완전 고용입니다. 경기가 침체된다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이때 마중물이 필요하고 이 마중물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마련합니다. 실업률이 높다 싶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돈을 찍어내서 풀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를 모른 채 할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적어도 선거로 나라의 수장을 뽑는 체제를 가진 국가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는 순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수축기, 즉 침체기에 접어들면 실업률도 상승합니다. 정부는 경기를 진작하고 실업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통해 돈을 시장에 풉니다. 이런 과정에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경기는 순환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침체와 과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침체기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과열기에 돈을 회수해서 경기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이력을 보면 침체기에 돈을 푸는 것은 쉬운데 경기가 과열 수준으로 좋아졌다고 해도 풀린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통화량은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마냥 늘어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회귀식을 보시지요. 집값을 종속 변수로 놓았습니다. 전철 역 가지의 거리, 천대 기업 수, 지역 평판에다가 M2 통화량을 독립 변수에 추가했습니다.
M2는 종이돈 플러스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예금을 포함한 통화량입니다. 전철 역까지의 거리만 따질 때보다 천대 기억 수를 고려하면 R제곱이 증가하고 거기에 지역적 평판을 넣으면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M2가 추가되면 R제곱이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제곱이 향상된 것을 보아 M2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베타 값입니다. M2의 베타 값이 전철 역까지의 거리, 천대 기업의 수, 지역의 베타 값보다 더 큽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인플레이션 자체는 무서울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는 경제 현상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자체가 곧장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풀린 돈이 소수의 누군가에게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부의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부가 집중이 되면서 비로소 인플레이션은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됩니다.